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가 8월이 돼야 끝날 수 있다라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어제 인정하면서 이 증시가 대폭락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이 백신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대강 이렇게 보면은 저기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달라.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네. Every single American citizens must keep this 가이드라인,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어느 한두 명이라도 안 지키면 의미가 없고, 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이 보건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모든 국민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준다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와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거 네.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나와서 네. 텍스와 관련된 세금 면제와 관련된 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원래 예정된 4월 15일보다 90일에 더 연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당장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세금을 덜 내서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90일간 유예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세금을 그러니까 IRS에 내야 될 사람들은 안 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90일 동안은 미룰 수 있고, 그래도 이자 없이 인터레스트 프리, 그리고 파인 프리, 네. 벌금 없이 그렇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활용해 달라.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상원에서 또 지원 법안이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연방상원이 지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좀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물론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지만 경제와 관련된 이렇게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경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심리가 무너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어쨌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참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CDC가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전 50명 이상의 모이는 것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루 만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명 이상 하지 마라. 네. 이제 그렇게 지침을 바꿔버렸죠. 가이드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이내믹하게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고 수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도 주변의 과학자들, 의료진들로부터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더욱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가이드라인, 오늘 한번 아침에 지금 현재 기자회견 진행 중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연방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가이드라인 내놓고 있고, 사실상 여러 지금 주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저희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창에도 지금 코로나19 상황판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늘고 있고 총 확진자,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혹시 이런 확진자나 감염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거의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확진자 숫자가 제가 확인하고 들어온 것으로는 4,661명,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9명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제공하는 그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시작할 때 확진자 숫자가 5,000명을 넘었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258명으로 그렇죠. 나오네요. 5,000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그 뭐 5,000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대략 5,0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숫자가. 그런데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실제 확진자들이 공식적인 수치 한 10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과학자들의 견해는 대략 그렇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파악한 그 확진자들의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경우에 통상 3가지 정도로 감염된 후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No symptom, mild symptom, severe sympt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가벼운 증상, 그 아주 무거운 증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증상 심텀이라고 그러면 고열, 높은 그 열이죠.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그리고 식욕 저하 등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심텀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통상 16일에서 18일이 지나고 나서 심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16일에서 18일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감염된 이후에 12일에서 25일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더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한 16일, 18일. 그러니까 거의 감염될 경우에 한 달까지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접촉을 했고 내가 위험한 지역에 갔다 왔다 그럴 때 한 달 정도는 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텀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그런데 노심텀 같은 경우는 사실 심텀이 안 나타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이니까 알 수가 없고 마일드 심텀의 경우에는 감기 정도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좀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코로나19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 심텀이나 마일드 심텀이 중요한데 이렇게 그 노 심텀이나 마일드 심텀이 나타나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 아픈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는 정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테스트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의 감염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감염돼도 이렇게 노심텀으로 넘어갈 정도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그 몸이 아프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요. 본인 스스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있고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도 노심텀자나 마일드 심텀자들도 전염력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프진 않지만 전염력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정상인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염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심각한 스비어한 심텀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케이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누가 노 심텀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마일드 심텀으로 감염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노바리 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CNN이나 뭐 NBC나 이런 일부 언론들이 코로나19 감염자를 현재 공식적 수치의 한 10배 정도로 본다. 이런 보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노 심텀, 마일드 심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셧다운을 시키고 대부분의 장소들을 다 폐쇄시키고 집에만 있으라고 자꾸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누가 감염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셧다운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MSNBC 모닝조 프로그램에 하버드 대학의 전염병 예방 권위자가 나와서 언급한 것을 보면 Undocumented coronavirus confirmed cases is 79% of confirmed cases 그리고 5 to 10 undetected cases for 1 cases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염 여부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누락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됐지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컨펌드 케이스의 79%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4,66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면 3,682명이니까 그러면 실제 감염자가 8,343명이 된다는 얘기고요. 언디텍티드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인데 4,661명을 기준으로 하면 5배라고 하면 23,305명, 10배라고 하면 46,610명이고요. 8,343명을 기준으로 하면 5배면 41,715명, 10배면 83,430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0명이라고 그러면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왜 연방 정부가 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루 만에 5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바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 주정부, 시정부가 앞다퉈서 지금 셧다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감염자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CNN이나 MSNBC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한 게 주변에 이제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어드바이스 뭐라고 그랬냐면 극단적인 셧다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최대 220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 220만여 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2차 대전 때 미군의 사망자, 월남전 때 미군의 사망자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셧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를 지금 셧다운하고 있고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뭐 우리 주영석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정환 앵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협조를 하면서 룰을 지켜주는 게 가장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노력하지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양쪽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네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특히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것이었고요. 아이들도 아플 경우에 학교로 보내지 말고 물론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셧다운 됐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말고 집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할 때만 직장에서 일하고 바로 집에 돌아가고 그 외에는 다른 데 가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가족인데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일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강조한 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가족 중에 감염자가 나와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계속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확진자가 자가격리해서 괜찮다는 그런 판정이 나올 때까지 가족들도 함께 자가격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버라 버크 조정관이 자신의 두 딸들을 언급했는데 두 딸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두 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터득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 만남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주면 가능하다. 식사할 때도 배달 음식, 포장 음식을 이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줘야 된다. 오늘 아침에 지금도 계속 기자회견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강조한 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줘야 된다. 따라달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에만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벤쿠버법에서 이제 그렇죠. 직원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벤쿠버법 측은 뭐 아주 뭐 민감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적당한 방역 절차 다 철저하게 거친 다음에 30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공식적인 집계의 10배 정도가 실제로 아마 감염자들이 좀 있을 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게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밴쿠버비 이번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온 게 뭐 놀랄 일도 아니고 뭐 어메이징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그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근데 누가 감염된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에센셜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셧다운하면서 에센셜하지 않은 그런 그 업소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셧다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은행은 반드시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셧다운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거래가 스탑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반드시 오픈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은행들은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부터 모든 플랜을 가지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플랜을 가지고 만약에 직원 중에 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시뮬레이션했고 그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밴쿠버 그 헤드쿼터의 일부 건물이죠. 3731에 있는 윌셔 블루버드 3731에 있는 그 빌딩에 근무하는 한 직원한테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밴쿠버비 보니까 굉장히 그 침착하게 이미 다 자기들은 다 플랜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계획대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도 어제 밴쿠버의 그 고위 관계자랑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모든 그 플랜대로 오늘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731 그 윌셔 블루버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모두 자가격리 상태로 재택근무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3200 윌셔 블루버드가 헤드쿼터잖아요. 본점인데 3731과 인터액션이 많은 건물이 부서기 때문에 3200 윌셔 블루버드에 근무하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그러나 은행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새 상황. 뭐 은행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인터넷 뱅킹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 집에서 근무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직원이 이미 뭐 보도가 다 나왔지만 그 백오피스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텔러라든가 앞에서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는 뭐 대출 상담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고객 업무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도 또 한인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밴쿠버 호베 뭐 어카운트가 있거나 또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밴쿠버 건물 그 3731을 이제 소독에 들어가고, 소독이 되면 그 건물 전체 소독한대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10층이 넘는 건물인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들 아마 다 할 것 같아. 다 그 빌딩 자체를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가능한 뭐 좀 이해가 가죠. 다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소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 죽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거기는 다른 데는 소독을 안 했잖아요. 거기는 소독을 했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나면 더 안전한 곳이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갔다 왔었나 아니면은 여기서 지역 감염을 당했다 뭐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CDC가 릴리스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뭐 한국을 갔다 왔건 유럽을 갔다 왔건 아니면 누군가와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옮았건.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실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건 전혀 걱정할 게 없고, 문제는 언노운 케이스라면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은 한인 사회도 좀 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지금의 가이드라인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찌 됐건 간에 아직 그 감염 경로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